복막염을 아시나요? 복각 내 장기를 덮고 있는 얇은 막인 복막에 발생한 염증 혹은 자극이라고 인터넷에 나오는데요. 네, 봄감기가 아니라 복막염이었습니다. 그동안 입원, 수술, 회복 과정을 거쳤고요. 아직 또 회복 단계인 것 같기는 해요. 나름 운동도 많이 한다고 했고, 또 식생활이나 일상생활적인 면에서 규칙적이고, 그래서 건강에 과신했었는데요. 어리석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그냥 병원에 바로 가십시오. 그게 답이더라고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연암서가에서 펴낸 피터 싱어의 동물의 방을 보고 있죠. 이 책은 김성한 선생님 옮김이에요. 오늘은 제3장 지금 공장식 농장에선에서 육개들의 운명을 보도록 할게요. 육개들의 운명. 전통적 농장에서의 비교적 자연에 가까운 환경을 박탈당한 최초의 동물은 닭이었다. 인간이 닭을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는 닭고기를 얻기 위해, 둘째는 계란을 먹기 위해 닭을 이용한다. 이러한 두 가지 제품들은 오늘날 표준적인 대량 생산 방식이 도입되어 생산되고 있다. 농업 관련 사업 진흥인들은 가장 성공한 축산 중의 하나로 양계업의 발전을 꼽는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는 닭고기가 식탁에 올라오는 경우가 그리 흔치 않았다. 이들은 주로 소규모 자영농이 생산한 것이거나 산란 닭이 낳은 원치 않은 수탉들이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매주 1억 200만 마리의 육개, 이는 식용 닭들의 이름이다. 들이 생산을 관리하는 대기업의 고도로 자동화된 공장식 설비시설에서 사육된 뒤 도축된다. 이러한 기업 8개가 미국에서 매년 도축되는 53억 마리의 닭의 절반을 처리하고 있다. 어느 시기부터인가 닭은 실내에 감금되어 사육되었는데, 이는 닭이 농가의 뜰에서 사육되는 조류에서 공장 제조 품목으로 전환이 이루어진 결정적인 단계였다. 육개 생산업자들은 태어난 지 하루 된 1만, 5만 또는 그 이상의 병아리들을 인공 부화장에서 거두어들여 창문 없는 긴 닭장에 집어넣는다. 이는 흔히 1층으로 되어 있는데, 몇몇 생산자들은 동일한 면적에 더 많은 닭을 집어넣기 위해 층층이 쌓아 올린 닭장을 사용하기도 한다. 닭장 내부의 모든 환경은 닭이 적은 모이로 더욱 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 있다. 모이와 물은 지붕에 달린 깔때기 모양의 그릇을 통해 자동으로 공급된다. 조명은 축산연구원의 조언에 따라 조정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주나 두 번째 주는 하루 24시간 동안 밝은 조명이 주어진다. 이는 병아리들의 체중을 빨리 불리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는 매 2시간 불빛이 약간 흐려지다가 꺼지게 된다. 이는 닭이 잠을 자고 난 다음에 더 잘 먹는다는 소견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다. 최종적으로 약 6주가 되면 닭들의 몸집이 너무 커져 우리 안이 꽉 차게 되는 시점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에는 조명이 계속
흐릿하게 유지된다. 흐릿한 조명을 비추는 이유는 과밀 사육으로 인해 야기되는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육개들은 7주가 되었을 때 도축된다. 닭의 자연 수명은 약 7년이다. 이 짧은 세계 마지막에는 닭의 체중이 4에서 5파운드 정도가 된다. 그럼에도 닭은 2분의 1 제곱피트의 좁은 공간에서 생활한다. 이를 미터법으로 따진다면 2kg 이상 나가는 닭에게 450 제곱센티미터의 공간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조명이 주어질 경우 과밀로 인한 스트레스와 에너지 자연 배출구 부재로 인해 싸움이 일어나며 이때 닭들은 다른 닭의 깃털을 쪼아대며 간혹 죽여서 먹어버리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와 같은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불빛을 매우 흐릿하게 하면 좋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닭들은 삶의 마지막 주를 거의 칠흑 속에서 보내게 되었다. 육개 생산자의 말을 빌리자면 깃털 쪼기와 동종 포식은 나쁜 버릇이다. 하지만 이것이 육개들이 본래적으로 갖는 나쁜 버릇은 아니다. 그와 같은 버릇은 육개 생산업자들이 닭에게 가하는 스트레스와 과밀의 결과인 것이다. 닭은 매우 사회적인 동물이다. 그들은 농가의 뜰에서 계층을 이루며 사는데 이러한 계층은 쪼는 순위라고 불리기도 한다. 닭은 쪼는 순위에서 서열이 낮은 놈이 높은 놈에게 굴복, 모이통이나 그 외 다른 곳에서 하며 서열이 높은 놈들은 하위의 놈들보다 우선권을 갖는다. 서열이 확립되기 전에는 약간의 대결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실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기보다는 힘의 과시만으로 결판이 난다. 저명한 동물 행동학자인 콜라드 로렌츠는 닭의 무리가 소규모였던 시대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닭들이 서로 알아보는가? 물론 그렇다. 모든 가금 영농인들은 닭들 사이에 분명한 서열이 있고 개체로서의 닭이 자신보다 상위 서열의 닭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약간의 싸움, 이것이 반드시 격투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있은 후 개체로서의 닭은 어떤 닭을 두려워해야 하고 어떤 닭이 자신에게 존경을 표해야 하는가를 알게 된다. 육체적인 힘 외에 용기, 세력, 심지어 자신감마저도 쪼는 순위를 유지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한 연구는 닭 무리가 90마리에 이르러도 안정된 순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닭들이 자신의 지위를 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한 닭장에 8만 마리가 함께 북절될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그들은 사회 서열을 확립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싸움이 벌어지기 일쑤다. 닭들이 다른 수많은 닭들을 알아볼 능력이 없다는 것과는 별도로 극도로 과밀하다는 단순한 사실이 닭을 성나게 하고 흥분하게 할 것이다. 이는 인간이나 다른 동물이나 다른 바 없다. 다음은 축산업자들이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 바에 대한 서술이다. 집약적으로 사육되는 닭들 간의 날개 쪼기와 동종 포식은 심각하게 나쁜 버릇으로 전환되기 일쑤다. 이러한 전환은 생산성이 낮아지고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닭들은 따분함을 느끼게 되며 이에 따라 다른 놈들의 깃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을 쪼게 된다. 무의와 따분함이 이러한 악덕으로 옮아가는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면 비좁고 통풍이 안 되며 난방이 너무 과한 환경은 이를 촉발하는 부수적인 원인이 된다. 농장 경영인들은 닭들의 나쁜 버릇을 근절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밀한 사육이 근원적인 원인임을 알고 있어도 그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과밀을 해소하는 것이 곧 이윤의 축소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축사에 드는 비용, 자동 모이 주는 장치, 건물의 난방과 환기를 위해 연료와 노동에 드는 비용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를 그대로 두고 시장에 내다 팔 닭을 우리에 적게 집어넣을 경우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농장 경영인들은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는 닭들이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연스럽지 않은 상태에서의 닭사육은 나쁜 습관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가금 농장 경영인들은 나쁜 습관을 통제하기 위해서 환경을 더욱 자연스럽지 못하게 만든다. 매우 흐릿한 불빛을 비추어 주는 것은 그 한 가지 방법이다. 나쁜 습관을 통제하기 위해 이보다 더욱 과격하지만 오늘날 관련 산업에서 매우 널리 활용되는 방법은 부리 자르기다. 1940년대 샌디에이고에서 최초로 시작된 부리 자르기는 소형 발염 장치를 이용해 시행되곤 했다. 농장 경영인들은 닭들이 서로 깃털을 쪼아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닭의 윗부리를 태워 없애곤 했다. 이러한 투박한 기술은 얼마 있지 않아 개량 납땜 인두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체되었으며 오늘날에는 특별히 고안된 날카로운 칼날의 절단기 같은 장치가 흔히 이용되고 있는 장비다. 병아리들의 부리가 이 장치에 삽입되고 날카로운 칼날이 부리의 끝을 잘라낸다.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이 과정은 1분당 15마리를 처리한다. 작업이 이처럼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칼날의 온도와 날카로움이 고르지 못하여 닭의 부리가 적절히 절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과적으로 닭에게 심각한 상해가 초래될 수 있게 된다. 과도하게 뜨거운 칼날로 인해 입안에 물집이 생긴다. 차갑거나 무딘 칼날로 인해 아래턱 끝의 육질이 전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게 된다. 이처럼 부풀어 오른 부위는 건드리면 매우 아프다. 조지아 대학의 가금의 탈구 교정 전문가인 조지프 몰디는 가금의 건강에 관한 회의에서 자신이 현장에서 관찰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적절하지 못한 절차로 인해 콧구멍에 화상을 입거나 부리가 심하게 절단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만선적인 커다란 고통을 야기하며 섭식 습관과 생산 요인에 영향을 주게 된다. 나는 민간이 운영하는 6개 회사들이 시행한 부리 절단 수준을 평가할 기회가 있었는데 경영인들은 대부분 70%만 제대로 절단되어도 만족스러워했다. 대체로 질보다는 양으로 돈을 받는 노무자들이 햇 암탉의 부리를 잘라낸다. 설령 시술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마치 발톱을 깎듯이 고통 없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몇 년 전 동물학자 로저스 브람벨 교수와 함께 일하던 영국 정부 위원회의 한 전문가가 발견한 바와 같이 뿔과 뼈 사이에는 매우 민감하고도 부드러운 조직으로 된 얇은 층이 있는데 이는 인간의 손톱 및 속살과 유사하다. 부리를 잘라내는 데 쓰이는 가열된 칼은 각질층, 뼈, 민감한 조직으로 이루어진 복합체를 잘라내기 때문에 매우 커다란 고통을 일으킨다. 추가적으로 닭은 부리가 없어짐으로써 장기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 이처럼 부리가 절단된 닭들은 여러 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체중이 감소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상처를 입은 부리가 계속해서 고통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영국 농업식량연구협의회의 가금연구센터 연구원인 브루워드와 젠틀은 부리가 제거된 암탉들의 절단되고 남은 부리를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그들은 새로 자라난 손상된 신경이 안으로 굽어들면서 신경종이라 불리는 서로 엉킨 신경섬유질 덩어리를 형성한 것을 발견했다. 인간의 경우 이러한 신경종은 수족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심하고 만성적인 고통을 일으킨다. 브루워드와 젠틀은 부리 절단에 의해 형성된 신경종도 이와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했다.
곧이어 젠틀은 과학 잡지에 기고하는 가금 과학자들이 흔히 그렇듯 신중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결론적으로 설령 부리가 절단되고 난 뒤 닭들이 얼마만큼 불편함과 고통을 느끼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배려를 할 줄 아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닭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가금의 동종 포식과 깃털 쪼기를 방지하려면 훌륭한 관리가 최선의 방책이다. 또한 빛의 강도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유일한 대안은 그러한 손상을 주지 않는 성향의 닭을 사육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해결책이 있다. 닭이 동종 포식을 할 것을 예상해서 대부분의 양계업자들이 관행적으로 시행하는 부리 제거는 한 마리의 닭이 다른 닭들에게 가하는 손상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부리 제거법을 통해 자연스럽지 못한 동종 포식을 초래하는 제일 원인인 스트레스와 과밀함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넓은 공간에서 소수의 닭을 기르던 전통 농가에서는 닭의 부리를 절단할 필요가 없었다. 한때는 닭들이 각각 개체로 대접을 받았다. 한 마리가 다른 놈들을 괴롭히면 이는 일반적이진 않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놈은 무리에서 제거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닭이 병에 걸리거나 상처를 입게 되면 농민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다면 서둘러 도축했다. 오늘날에는 한 명이 수만 마리의 닭을 관리한다. 미국의 한 농무부 장관은 한 사람이 어떻게 6만에서 7만 5천 마리의 육개를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열정적으로 글을 썼다. 또한 가금의 세계는 최근 데이비드 데리햄의 육개 농장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었다. 그는 혼자서 8만 8천 마리의 육개들을 한 지붕 안에 수용하면서 관리하고 동시에 60억 에이커의 땅을 경작하는 자이다. 돌보다는 take care of는 과거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한 명의 양계업자가 하루에 한 마리의 닭을 검사하는데 1초만 소모해도 8만 8천 마리에 대한 검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허드렛 일과 경작에 드는 약간의 시간을 빼고도 24시간이 넘게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 매우 흐릿한 조명으로 인해 검사 작업은 더욱 힘들어진다. 사실상 현대의 양계업자가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죽은 닭을 치우는 정도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닭을 조금 잃는 것이 개별 닭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노동의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훨씬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빛을 완전히 조절하고 실내 온도도 어느 정도 조절하기 위해 대개 난방을 위한 조절은 있어도 냉각을 위한 조절은 거의 없다. 육개 우리는 창문 없는 견고한 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공적으로 환기가 이루어진다. 도축을 위해 새장에서 끌어내어지기 전까지 닭들은 햇빛을 보지 못한다. 또한 자신들의 배설물에서 나온 암모니아로 가득 찬 공기를 마시지 않을 수도 없다. 환기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닭의 생존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도 고장이라도 나면 그들은 질식사하게 될 것이다. 정전처럼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태가 일어날 경우에는 파멸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모든 양계업자들이 비상용 발전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육개우리에서 닭이 질식사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는 것은 짓눌림이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육개우리에서 사육되는 닭들은 짜증을 잘 내며 안절부절 못한다. 그들은 강한 빛이나 큰 소음 또는 여타의 방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소동의 공포를 느끼며 우리의 한쪽 구석으로 도망하게 된다.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안전한 곳으로 돌진하면서 서로 깔고 누르게 되며 그리하여 한 양계업자가 서술하는 바와 같이 불쌍하게도 후미진 한 구석에 짓눌려진 채로 질식사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을 벗어났어도 닭들은 계사 내에 종종 횡행하는 여러 질병으로 쓰러진다. 새롭고도 해명되지 않은 죽음의 원인 중 한 가지는 막연히 급성 증후군 또는 ADS로 알려져 있다. 분명 ADS는
육계 산업이 만들어낸 자연스럽지 못한 환경의 산물이다.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사육되는 육계의 평균 2% 정도는 이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나라와 동일한 방법으로 육계 사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사망률은 어디서나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다. ADS는 다음과 같은 징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닭들은 죽기 전에 갑자기 균형 상실, 격렬한 날갯짓, 강한 근육 수축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에 걸린다. 우선 그들은 균형을 잃게 되어 앞뒤로 넘어지며 격렬한 날갯짓 도중에 등이나 가슴판을 땅에 대고 쓰러진다. 건강한 닭들이 이처럼 갑작스레 쓰러져 죽는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한 연구는 아직 없다. 하지만 영국 농업성의 한 가금 전문가는 육계 산업 전체가 추구하는 목표, 고속 성장과 이를 결부시키고 있다. 육계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획기적인 유전적, 영양적 개선과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해 우리는 육계들이 지나치게 빨리 성장, 그들의 체중을 7주에 50에서 60배 늘리는 방식으로 하길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뒤집어진, 다시 말해 잘 자라던 어린 육계, 대개 수컷이다의 갑작스런 죽음 또한 이와 같은 과급한 성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빠른 성장 속도로 닭은 붉으나 기형이 되며 이 때문에 생산자들은 육계의 1에서 2%를 더 죽이게 된다. 또한 오직 심하게 기형인 닭만이 추려지는데 이렇게 보자면 기형이 된 닭의 숫자는 훨씬 많을 것임에 분명하다. 한 가지 특별한 형태의 불구를 연구한 저자들은 다음과 같이 결론 맺고 있다. 우리는 닭이 지나치게 빨리 성장함으로써 신체 구조가 붕괴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닭이 살아가는 환경은 그 자체가 건강 위험 지역이다. 닭들이 우리에 수용되어 있는 7주 또는 8주 동안 양계업자는 잠자리에 깔집을 바꾸거나 배설물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 환풍 장치가 있어도 공기는 암모니아, 먼지, 미생물로 가득하다.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한 연구는 먼지, 암모니아, 박테리아가 닭의 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 대학의 공중의학과에서는 이러한 환경이 양계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그들은 70%의 농민들이 눈에 따가움을 호소했으며 약 30%가량이 끊임없이 기침을, 15% 정도가 천식과 만성기관지염에 걸려있음을 알아냈다. 그 결과 연구자들은 가급적 우리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양계 농민들에게 경고했으며 우리 안에 들어갈 때에는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닭의 방독 마스크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썩어가는 더러운 암모니아가 뒤덮인 깔집 위에서 서고 앉지 않으면 안 될 경우 닭의 다리에는 궤양이, 가슴에는 물집이, 무릎에는 화상이 생기는데 닭은 고통을 받게 된다. 닭의 부위는 흔히 몸 전체를 팔 수 없는 손상 입은 닭의 신체의 일부다. 하지만 육계 산업에서 다리에 생긴 상처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관련 산업에서는 닭을 돌축한 후 다리를 절단하고 판매하기 때문이다. 길고도 혼잡한 먼지와 암모니아로 가득 차 있는 창문 없는 개사에서의 생활로 스트레스 못지않게 닭들이 경험하는 최초의 유일한 햇빛 또한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문이 획 열리고 어둠에 익숙해져 있는 닭들은 다리를 움켜잡힌 채 거꾸로 들려 나가서 트럭 뒤에 쌓여있는 나무 상자에 곧장 우겨 넣어진다. 이어서 그들은 도축과 세척이 이루어진 후 말끔한 플라스틱 꾸러미에 넣어지는 가공 공장으로 실려간다. 공장에 도착하면 닭들은 트럭에서 내려진다. 그곳에서 그들은 쌓아 올려놓은 나무 상자들 안에 갇힌 상태에서 순서를 기다린다.
기다리는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그동안 그들은 물과 음식을 전혀 섭취하지 못한다. 최종적으로 그들은 나무 상자에서 꺼내어져서 컨베이어 벨트에 거꾸로 매달리게 된다. 벨트는 기쁨 없는 삶을 마감하는 칼이 휘둘러지는 곳으로 닭들을 실어간다. 털이 다 뽑히고 손질이 된 닭의 몸뚱아리는 수백만 가정으로 팔려간다. 사람들은 먹고 있는 죽은 몸뚱아리가 한때 살아있는 동물이었음을 상기해보지 않으며 그 동물이 어떠한 고통을 받았는가를 조금도 생각해보지 않고 혀를 만족시키기 위해 뼈를 발라먹는다. 설령 그들이 이에 대해 알아보려 한들 어디에서 답을 구할 것인가? 만약 그들이 치킨계의 거두 프랭크 퍼듀, 그는 미국에서 4번째 가는 대형 육계 생산업자이며 판매 촉진에서는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에게 물어본다면 그는 자신의 농장에서 살던 닭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고 쾌적한 삶을 영위했다고 알려줄 것이다. 어떻게 일반 시민들이 퍼듀가 150야드의 길이의 축사에 27,000마리의 닭을 집어넣어 키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들이 퍼듀가 구축해 놓은 대량 생산 시스템 자체만으로 매주 680만 마리의 닭이 도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다른 육계 생산업자와 마찬가지로 퍼듀 또한 현대식 축산 공장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닭들이 서로 죽이는 것을 막기 위해 부리를 잘라버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 퍼듀의 광고는 널리 알려져 있는 신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그는 가금과 가축의 좋은 삶이 축산업자가 얻게 되는 경제적 보상과 보조를 같이 한다고 광고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 공장식 축산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가금이나 가축이 행복하지 않으면 제대로 발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리하여 생산업자가 이익을 별로 얻지 못하게 된다고 말한다. 육계산업은 이와 같은 순진한 신화를 철저히 반박할 수 있는 명백한 사례다. 가금 과학에 게재된 한 연구는 돈벌이가 되기 위해서는 닭 한 마리당 372제곱센티미터의 공간, 이는 육계산업의 허용치보다 20%가 적다. 만을 허용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즉 닭을 그와 같이 좁은 공간에 살게 할 경우 밀도가 낮은 경우에 비해 6.4%가 더 죽고 체중의 기준 이하가 되며 가슴에 물집이 더 많이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좁은 공간에 닭을 집어넣어 두는 것이 분명 이익이었던 것이다. 저자들이 지적하듯이 가금 산업에서 수익을 얻고자 할 경우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개별 닭의 이익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단위가 산출하는 이익이다. 닭 한 마리당 얻게 되는 평균적인 금전적 수익은 사용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금전적 수익을 바닥 면적 단위당 수익에 기초하여 계산해 볼 때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금전 수익은 사용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증가했던 것이다. 매우 높은 사용 밀도를 시험해 보기도 했지만 닭의 성장률이 감소했음에도 그것이 수익이 감소하는 한계 지점에까지 이르진 않았다. 이 절을 읽고 난 후 닭 대신 칠면조를 사 먹을까라고 생각하는 독자는 전통적인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 식탁의 중앙을 장식하는 그와 같은 조류도 이제 육계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육되며 흔히 부리가 제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칠면조의 세계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칠면조 고기 생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생산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985년 20억 달러 시장의 칠면조 산업계는 2억 700만 마리의 칠면조를 사육했고 그중 80%를 20개 대기업이 생산해냈다. 칠면조는 집약적 조건 하에서 13주에서 24주를 보낸다. 이들은 삶을 마감할 때까지 자신들과 닮은 꼴인 닭에 비해 2배 이상의 기간을 과밀한 조건에서 보내는 것이다. 닭이 생각보다 영특하죠. 서로 서열을 정리한다니 말이죠.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그냥 살아도 된다 입니다. 인생의 목표나 계획이 원대하고 뭔가 뚜렷해야만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88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89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